안녕하세요. 일산 이혼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금의 박순배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에 60대 여성분이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변호사님, 남편이 저를 지속적으로 때려요. 이혼을 하고 싶은데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을 경우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위자료를 많이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뢰인분은 저에게 상해 진단서를 주시면서 이것만 있으면 법원에서 남편의 가정폭력 사실을 인정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상해의 결과가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인한 것인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바로 인과관계의 입증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남편의 가정폭력과 상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가급적 112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씀드려요. 초동 수사가 이루어지면 관할 경찰서에서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받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증거로는 사건 현장의 상황을 녹음한 것이 필요하고, 사건이 종료된 후라면 폭행의 증거들을 사진으로 찍어 두셔야 해요. 각종 집기가 폭행으로 인하여 부서지고 어지럽게 된 것, 신체 부위가 빨갛게 되고 출혈까지 발생한 사진, 이런 것들을 찍어 두시면 좋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더하면 이혼 사유가 가정폭력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겠어요. 그럼 변호사님, 이혼 시 위자료를 더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대법원은 유책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수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 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위자료를 더 많이 받으려면 첫째, 가정폭력의 지속기간과 횟수와 그리고 상습성 유무를 판단해야 합니다. 즉 1년, 2년, 5년, 10년 폭행을 당한 기간이 오래될수록, 그리고 그 횟수가 많아 폭행이 상습적이라면 위자료 액수가 커집니다. 둘째, 피해의 정도가 중요하겠죠. 입원을 하고 입원 기간이 길수록 상해의 후유증이 남을수록, 그리고 트라우마, 공황장애 등의 정신적 충격이 클수록 위자료 액수가 커집니다. 60대 여성의 경우에는 이태원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정신과 치료를 받은 내역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과거에 112 신고를 하였는데 배우자가 가정폭력으로 벌금 선고를 받은 적이 있기에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폭행이 여러 번이고 입원도 해야 할 정도로 폭행이 심하였으며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도 다녀야 했기에 위자료로 상당한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기대를 했습니다. 사실 의뢰인의 경우 배우자의 동생에게 빌린 돈이 있었는데요. 협의 이혼 시 동생에게 빌린 돈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해결하길 바랬어요. 즉 배우자의 동생이 의뢰인에게 어떤 채권도 행사하지 않기로 하길 바랬는데요. 배우자가 이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배우자를 상대로 최대한 많은 위자료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해달라고 한 것이었어요. 재판상 이혼 청구의 경우에도 당사자는 판결 선고 전까지 이혼 조정의 기회가 있는데요. 의뢰인이 배우자가 폭행한 것에 대한 판결문과 상해 진단서 등의 증거를 제출하였기에 상대방도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런 가운데 판사님의 중재로 배우자가 동생에 대한 사연금 채무에 대하여 책임지기로 하는 화해 공고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동의하여 마무리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협의 이혼 시 배우자의 억지 주장으로 협의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이에 어쩔 수 없이 재판상 이혼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랬을 때에는 법적인 권리를 정확하게 주장하여 상대방을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해요. 그렇다면 재판상 이혼 중에 언제든지 조정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거예요. 지속적인 가정폭력의
경우에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며 가정폭력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112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경찰관으로 하여금 소동 수사를 하여 그 사실 여부를 확인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폭행을 당하였다고 상해 진단서만 제출하는 것은 입증하기 어렵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의뢰인의 경우에도 112에 신고하였고 또한 임시 조치로 접근 금지 결정이 이루어졌고 상대방 배우자가 처벌을 받은 판결문을 제출하여 가정폭력의 과거 이력을 입증하였어요. 저희 정금법률사무소는 가정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의뢰인분께 112 신고를 도와주고 피해자 보호 명령과 함께 접근 금지 임시 조치까지 확실하게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어요. 이와 유사한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저희 정금법률사무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30분 내외의 상담으로 정확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친절하게 상담해드리는 박순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